자, 하나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시스템이 오늘 초반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든가 이게 방산주들이 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 시스템만 플러스인 상황으로 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요. 장중에 꺾어져 가지고 지금 장중에 7%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꼬리 달고 들어가 있어요. 오늘 지금 하나그룹의 주가 동향 자체가 굉장히 좋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88%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 비전의 경우 14%가 올라 들어가고 있고, 뭐 이제 하나그룹들 이제 지주사 하나도 좋고 다 좋은데 혼자 지금 깎으로 처박혀 있는 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하나그룹 전체는 이제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서 김동관 부장이 이제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실적도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쭉 올라 들어갔는데, 이 하나 시스템의 경우는 반대로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하나 시스템은 기존 전망치의 반 30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700억대를 예상을 했는데 300억 밖에 안 나와서 전분기 대비로도 박살이고 뭐 전년 대비로도 박살이고 예상치도 하회고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닝 쇼크가 발생이 되면서 쭉 밀렸다가 이제 꼬리 달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그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된 구조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하나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 부분이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ICT, 이제 감시 체계 이런 거, 전자장비 시스템 이런 거를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CT 기업이 원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CT 분야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방산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변수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변수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조선 부분입니다. 이게 상황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도 작년에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조선인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도 좋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성장 모멘텀에 하나에 들어갔던 게 미국의 조선소 필리조선소죠. 필리조선소. 그래서 필리조선소가 하나오션에는 성장 모멘텀으로 작동이 되는 필리조선소가 이 하나 시스템에서는 악재 요인으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소가 이게 예를 들자 그러면 그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실제로 거기서 돈은 못 벌고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필리조선소는. 그런데 이제 그 필리조선소의 존재로 인해서 MRO 사업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은 고스란히 하나오션이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는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면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방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4개의 종목, 하나, 에어로, 현대로템, 넥슨 시스템 가운데서 이 중에서 넥스원 같은 경우에 최초의 그 천궁을 주도를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PER 밴드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던 기업이고요. 하나 시스템의 경우도 중간에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면서 PER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그러니까 고가 쪽이라고 하는 흐름 때문에 계속해서 눌려 들어가는 쪽, 즉 방산을 팔 때 주로 얻어 터지는 종목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면이 작동이 돼서 똑같은 MRO 사업 기대로 똑같은 필리조선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에서는 기대로만 작동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 시스템에서는 악재로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지금 대신증권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권사는 어디입니까? 자, 지금 다른 증권사에서도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 2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들, 필리 조선 실적 기대감 해가지고 2월달에는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게 기대감이 됐다가 늘 그런 것처럼 이게 기대감이 됐다가 지금은 불안감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주로 그렇습니다. 지들 맘대로, 지들이 사고 있을 때는 기대감, 그리고 지들이 안 사고 팔고 있을 때는 우려. 그렇죠? 여기도 나오죠? 여기 나오는 거,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실적이 조금 DS2자에서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소폭 하회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 필리조선소 요쪽에 일시적 손실 반영 때문입니다. 비용 반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그러니까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시장의 진출, 요 기대감이잖아요. 이거 필리조선 기대감. 그러니까 하나오션에도 똑같이 적동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하나 시스템이요, 하나오션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 필리조선시 지분을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이렇게 MRO 시장에 대한 요런 기대가 있는데 요 기대는 하나오션이 가져버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부정적 기여 상황,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철강 가격이 중국산 철강 압박 들어가면서 미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철강의 존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동국제강이 후판 가격도 지금 못 올리고 호적거리고, 그래서 매고 뭐 헤맸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미국 측은 케이스가 이게 조금 틀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실적의 반영이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쪽으로 실적 반영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 빅베스가 반영됐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해봐야죠. 그러나 여전히 방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도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그 폴란드 K2 하면 현대 로템만 생각을 합니다만 이 하나 시스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K2에 전차에도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공 쪽으로도 전혀 시스템이 들어가고, 이 하나 시스템의 진출 분야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차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천공2에 당연히 들어가죠. 천공3에도 끼어 들어가고요. 당연히 다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다 잘 나가잖아요. 본경 맺었지 않습니까? 폴란드 K2. 그러면 이 부분을 이래가지고 이 실적이 다시 이제 뒤쪽에 반영될 거란 거죠. 그래서 원래서부터 하나 시스템의 실적 반영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다 였습니다. 오케이. 원래부터 뒤가 더 좋을 것이다. 자,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이제 뒤쪽으로 내년도, 그래서 올해보다 이제 내년도에 큰 폭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K2 같은 것 때문이죠. K2, 그 다음에 천공2 중동 수출 K2,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뒤로 가면서 더 좋을 것이다. 그 전에는 예전에도 이렇게 중간에 빡 자빠지고 이꼬렛이 났었고요. 그리고 주춤거리고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올라 들어왔다가 올해 잠깐 쉬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 굉장히 높아요, 얘가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틈만 나면 42배 가장 높죠,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틈만 나면 두들겨 폈다. 이제 방산주 좀 조지고 싶을 때 하나 에어로 못 때리지 않습니까? 현대로템도 못 때리죠. 그럼 만만한 거, 제일 만만한 거 넥손하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높은 넥손하고 시스템하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반대로, 그래서 넥손 같은 종목도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눌려져 가지고 다 가고 있는데 못 가고 있을 때를 노리고, 이렇게 쳐 눌릴 때를 노리고,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그룹의 전반적인 강세가 영향을 미쳐서 많이 따라붙었어요. 요거 깔아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이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왈부하면서 내일 방향 틀려가지고 이거 팔 수도 있거든요. 앞에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아래에 들어오면 받으시면 됩니다. 저쪽에 오늘 쇼크의 반영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전에 증권사에서 전망 자체에서도 방산이 워낙에 좋으니까 갖다 붙여놨습니다만, 이 필리존 선수 쪽에서 실적이 부정적 기여라고 하는 거는 앞에 한 것처럼 비용이 선반영돼 버리면서 빅베스 형태로 비용이 선반영돼 버려서 주가가 뻑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현대건설에서 봤던 바로 이거죠, 빅베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비용들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달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잠재 부실을 미리 털어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잠재 부실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원자 상태로 가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요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요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다 나와 있던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나왔던 얘기. 이제 다만 이제 흐름에 따라서 지금 밑에서 들어가는 거 하나그룹이 전체가 미치면서 올라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방산주를 패대기 치는 것도 있고, 지금 당연히 그렇죠.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예상 실적의 반도 안 되는 실적을 내뱉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렇게 눌러 내려오면 이런 틈을 노려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오히려 사 들어가는 흐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밸류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 이렇게 파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거래를 하기는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있을 때 붙여가지고 먹고 나가는 형태로 다뤄야 되는 종목이 이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메이저는 예로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메이저는 예로 잡으면 안 되고 요런 종목부터 샀다가 그 다음에 요로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죠? 코츠 테크놀로지, 방산주 중에서 가능한 거, 풍산,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는 저 위쪽에서 잡으시고, 메이저 종목들은 저 위쪽에서 잡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이때 붙여서 먹고 튀고 이렇게 내려오면 붙여서 다시 돌아 들어갈 테니까 방산 기대 가지고 올라 들어갈 테니까 그럼 또 위에 올라 들어갔을 때 튀고 요런 형태로 원 플러스 원을 끼워주기 형태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슈 들고 앞서서 봤지 않습니까? 이제 넥스원에도 이거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요. 넥스원은 지난 1년 동안에 피크아웃이 6번이나 등장한 회사입니다. 지금 오늘 다시 100만원 코앞에 들어갔는 저 하나 에어로공에도 지난 1년 동안에 피크아웃이 4번이나 나온 회사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말만 듣고 있으면 하나도 못 잡아요. 우리 기관들의 계획고장 혹은 개설레발 믿고 들어가면 뒤통수 맞는 거고요. 계획고장 듣고 팔고 손 떼고 있으면은 뒤통수 그냥 뭐 하면서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더블 들어가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대로 노리셔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쟤들이 헛소리를 하면서 주가 밀려 떨어지면 그때 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하나 시스템은 방산 쪽에서 하나 시스템은 들어갈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노리는 쪽으로 지금 같은 경우도 굳이 밑에서 지금 들어갈 하나가 다 잘 나가는데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그룹에 잘 나가는 종목이 얘 말고도 선택의 여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주사 하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가지 마시고 좀 더 싼 가격이 오면 지금 계속 비싼 가격이 되게 이겁니다. 그래서 싼 가격이 오면 그때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찾아가지고 싼 가격 오면 그리고 지금은 싼 가격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자, 이 정도라 그러면 얘기가 이제 틀려지는 거고요. 요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종목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자 이런 재료들이죠. 이런 거 이슈 재료 타고 나가는 종목들 테마 타고 반도체 어저께 시스템 반도체 테마 쫙 치고 들어가면서 줄줄 그냥 굴비 엮이듯이 그냥 줄줄줄줄 엮여가지고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두산 테스나 들어가고 네페스 아크 들어가고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들어가고 하루 종일 탄타쳐도 되는 흐름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르고에서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도주를 놓치는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트럼프 작년 11월 달에 개박살 날 때 트럼프 정책 수혜주 들어가서 시장은 어려우나 우리는 올 4월 달 같은 경우에 개박살 나고 했을 때 정책 테마 들어가서 또 큰 수익 내드리고요. 시장이 어려우라 우리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올해 이런 때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달 개박살 났을 때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추천돼가지고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그 현대로템은 이번 4월에도 또 추천이 나갔죠. 이번 사태는 현대로템보다 넥스원 자 이번에는 얘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넥스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방금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잖아요. 넥스원 이 4월 달에 자 이렇게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고가 들어갔을 때 반 때려 팔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불타기 추가 매수 들어간 다음에 현대마린 똑같습니다. 둘 다. 그러고 가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더 올랐죠 또? 넥슨도 3% 올라오고 그랬으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만들었어요. 더 샀어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돼 있죠. 수익 금액이 간단하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묻어두고 그래서 버는 동안에 냅두고 웬만하면 이거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 냅둬버리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반도체 단타 또 바이오 쪽에서 제만 나오면 그거 단타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손실을 어디서 얼마나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양 같은 종목에서 다 날려먹으면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10분지 1 토막 나는 수준이 아니라 웬만하면 반 토막 정도는 벌써 다 만회되고 남는다는 얘기야. 만회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600%가 났는데요. 자, 오르게 들어오셔서 돈 받으시고 중간중간에 사기 계속 치죠. 되도 않는 거 가지고 사기치고 그리고 먹고 튀고 여러분들 덤태기 치고 덮고 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세력 등에 올라타가지고 먼저 내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내리는 걸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물리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전문가들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내리는 타이밍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